고등학교도 안 나온 네가 뭘 안다고 나서? 넌 가서 차나 가져와.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가 지켜보는 대회의실. 1조 원짜리 계약이 무산되기 직전 남편이 유정에게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읽을 줄은 알아?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조차 모르는 주제에. 시어머니까지 영어로 말하며 유정을 무시했습니다. 6년 동안 꿈을 접고 새벽 5시부터 국을 끓이며 남편을 뒷바라지한 세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영어로 비웃으며 못 알아듣는 벽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차를 따르던 이 여성의 귀에는 남편의 틀린 영어 문법이 전부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국 바이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그때 며느리가 협상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분 뒤 회의실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새벽 5시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유정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커다란 재벌가 저택의 주방은 차가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어요. 유정은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사실 유정은 과거에 촉망받던 연예계의 유망주였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다니며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던 똑똑한 소녀였지요. 하지만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는 유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대신해 유정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한 길은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였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밤낮 없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유정의 잠재력을 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팀을 꾸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재벌 2세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유정은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딴 따라 며느리는 절대 드릴 수 없다. 시댁의 극심한 반대에 유정은 사랑을 선택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렇게 6년 유정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집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유정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립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유정에게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갑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놓은 수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예, 내가 어제 말한 식단은 이게 아니잖니?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잊어버리는구나. 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소화에 좋으실 것 같아서 바꾸어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놓으며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배운 게 없으니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거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명문대 출신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고등학교도 안 나온 중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다. 내 친구들이 며느리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쥐구멍을 찾아요. 시어머니의 독설은 송곳처럼 유정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신문을 넘길 뿐입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조차 유정의 상처받은 얼굴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유정을 대놓고 따돌리기 위해 영어를 섞어 쓰기 시작해요. 뉴욕 출장은 꽤 성공적이었지. 그렇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 역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을 이어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네, 아버지. 리치먼드 그룹이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들을 것이라 확신하는 유정을 비웃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데 너는 벽 보고 서 있는 기분이겠구나.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딴 따라 지시나 하니까 이 모양이지. 식탁에서 오가는 세련된 영어와 비열한 웃음소리. 유정은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유정의 귀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박힙니다. 오히려 남편이 틀리게 사용하는 문법까지 유정의 귀에는 다 들리고 있어요. 굴욕감이 밀려오지만 유정은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모두가 출근하고 집안이 비워지면 유정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급니다. 유정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가죽 표지의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그곳에는 최신 비즈니스 영어와 부동산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유정은 시어머니가 버린 영자 신문을 가져와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습니다. 머지않아 내 가치를 증명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유정의 눈빛이 아침에 비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날카롭게 변합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스탠드 하나의 의지에 원서를 탐독하는 시간. 그것은 유정이 이 저택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영어로 자신을 비웃을 때 유정은 그들의 무지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칼을 갈고 있는 유정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대한건설 거실은 아침부터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리치먼드 그룹과의 1조 원대 합작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거실 탁자 위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연신 담배를 태우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서류를 뒤적입니다. 유정은 그런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차쟁반을 들고 다가갑니다. 어머니, 긴장들 하신 것 같아서 따뜻한 허브차 좀 가져왔어요. 유정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던 눈길을 돌려 차갑게 쏘아봅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이 가져온 찻잔을 밀어내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이 판국에 차가 입으로 들어가겠니? 넌 집안 돌아가는 꼴이 안 보여? 명색이 이 집안 며느리라는 애가 남편이랑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참 속도 좋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봅니다. 남편 역시 유정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말투로 거듭니다. 당신이 뭘 도와? 당신 영어 서류 한 줄이라도 읽을 줄 알아? 이건 중학교 수준 영어로 되는 일이 아니야. 전문 용어가 쏟아지는 비즈니스라고. 제발 부탁인데 내일 행사장에서 나서지 말고 그냥 구석에 가만히 있어줘. 남편의 무시 섞인 발언에 시어머니는 신이 난 듯 말을 보탭니다. 그래, 얘야. 내 남편 말이 맞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들 명문대 나와서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런데 너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중졸이잖니. 손님들 앞에서 입이라도 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가서 설거지나 깨끗이 해놔. 넌 그게 이 집안 돕는 거야. 알겠니? 유정은 가슴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6년을 헌신했지만 이들에게 유정은 그저 무식한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그 와중에도 남편이 들고 있는 서류 속의 문장을 읽어냈습니다. 부지보상 관련 조항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이 유정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는 유정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여보, 그 1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말이에요. 문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유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한유정,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당신 영어 할 줄 알아?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 이건 미국 본토 애들도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시어머니도 기가 찬다는 듯 유정을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어머, 얘 좀 봐.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너 지금 내 남편 가르치려 드는 거니?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쩔쩔매는 서류를 중졸인 내가 본다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정말.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영어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관둬라. 쟤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 남편도 영어로 맞장구를 치며 유정을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 사람은 방해만 돼요. 계약서에나 집중하죠. 가족들이 자신을 앞에 두고 영어로 비하하는 상황. 유정은 못 알아듣는 척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주방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유정의 귀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비수처럼 박히고 있었어요. 주방 구석에 선 유정은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숨을 내뱉습니다. 저 조항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크게 손해볼 텐데. 남편은 왜 저걸 모를까? 유정은 걱정이 앞섭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시댁이지만 그래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정은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류 복사본을 챙겨 방으로 들어옵니다. 유정은 책상 앞에 앉아 혹시라도 내일 있을 큰 행사에서 남편이 곤란에 처할까봐 자신이 몰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는 마음이었지요. 유정은 형광펜으로 핵심 문구들을 칠하며 메모를 이어갑니다. 연습생 시절 글로벌 스타를 꿈꾸며 코피를 쏟아가며 외웠던 그 지독한 공부 습관이 되살아납니다. 유정은 밤새도록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정리해 봅니다. 입술로는 완벽한 발음의 문장들을 중얼거리며 문제가 될 법한 대목들을 체크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유정의 눈은 피곤함 속에서도 영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유정은 창밖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6년의 서름과 함께 단단하게 다져진 실력의 무게가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모두가 유정을 비웃을 준비를 마친 그날 아침이 드디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건설의 명운이 걸린 리치먼드 그룹과의 합작 계약 날이 밝았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이번 1조 원대 계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남편 역시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연신 뒤적이며 바이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유정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회의실 뒤편에서 차를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주인공들 뒤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유정의 눈은 누구보다 예리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30분을 앞두고 전략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기로 했던 전문 통역사가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대안은 없어? 급하게 수소문 중입니다만 오늘 같은 대형 계약을 담당할 베테랑을 당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유정을 째려보며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것 봐라. 내가 오늘 아침부터 예감이 안 좋더니 너 아침에 미역국 끓인 거 아니니? 어머니, 오늘 아침은 맑은 국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통역사를 알아볼까요? 내가 알아봐서 뭐하게? 중학교도 겨우 나온 내가 통역계 인맥이라도 있니? 가만히 서서 차나 타. 입방정 떨어서 일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의 독설에 유정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영어로 의사소통은 다 했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법률 용어까지 다 통역할 수 있겠냐? 이번 거는 단어 하나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들과 협력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드디어 리치먼드 그룹의 대표단이 회의실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푸른 눈의 바이어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땀을 닦으며 어색한 미소와 함께 서툰 영어로 입을 뗐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계약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측 대표인 스미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아주 빠르고 단호한 영어로 핵심을 찔러왔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저희는 책임 조항과 환경 영향 보상에 관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과 환경 영향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었지만 그 뒤에 붙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우리말로 옮기려니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죠. 남편은 옆에 있는 실무자에게 다급하게 귓속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지금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묻겠다는 거야? 빨리 해석해봐. 실무자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환경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스미스 씨의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여 영어로 쏘아붙였습니다. 동의한다고요? 지금 당신네가 모든 잠재적 소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은 상대가 왜 화를 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정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지금 회사의 존폐가 달린 독소 조항에 무조건 동의하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대한건설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남편을 다그칩니다. 야, 스미스 씨가 왜 저렇게 인상을 써? 너 뭐라고 대답한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율은 무슨? 얼굴은 벌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시어머니는 불안한지 옆에 서 있는 유정의 팔을 꽉 움켜쥐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예, 너는 눈치도 없니? 손님들 표정 안 좋아 보이는데 차라도 새로 한 잔 더 내와. 너처럼 무식한 애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뭔지 감도 안 오지? 속 편해서 좋겠다, 정말.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길을 묵묵히 견디며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말을 멈추고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자기들끼리 냉소적인 영어로 귓속말을 나누며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군요.
저들은 계약서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정의 귀에는 바이어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파트너와는 일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유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자리를 뜨면 대한건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며느리였지만 이 집안의 몰락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정은 차 쟁반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남편이 어떤 한심한 눈초리를 보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유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바이어들이 일어나기 직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밤새도록 정리했던 완벽한 비즈니스 문장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가? 지금 정신 나갔니? 차나 더 타오라니까. 유정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단호한 발걸음으로 협상 테이블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려던 그 찰나 중졸 며느리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실무자들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번들거리고 있어요.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는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합니다. 유정은 회의실 구석에서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서툰 영어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유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스미스 씨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지 보상 문제에 있어 현지 주민들과의 분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대한건설이 이 모든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확답이 필요해요. 남편은 리스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옆에 있는 전략팀장에게 다급하게 눈짓을 보냅니다. 야, 저쪽에서 지금 책임지라는 거지? 우리가 다 맡겠다고 해. 그래야 계약서 도장 찍을 거 아냐? 전략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상사의 명령에 등 떠밀리듯 엉터리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건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소송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대답이 통역되자마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변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의자를 뒤로 세게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영어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고요? 지금 우리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입니다. 아니, 스미스 씨,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는데. 남편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스미스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사전 협상에서 말했던 예산 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계약 파기 사유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회사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군요. 시아버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 이 멍청한 놈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뛰는 거야? 너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아버님, 그게 제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좋게 말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유정의 팔을 꼬집으며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예, 너는 저 사람들 화도 못 시키고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차라도 다시 타오란 말이야. 어휴, 저 무식한 며느리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애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유정은 팔의 통증보다 가슴의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실무자는 지금 한도 없는 보상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는 대한건설이 사기꾼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리치먼드 측 부대표가 가방을 챙기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30분 뒤에 공식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 로펌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봅니다. 결국 양측은 냉각기를 갖기 위해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 실무자들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의 등을 세게 밀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하고 있어? 가서 저 사람들 기분이라도 좀 풀어드려. 최고급 차라도 접대하란 말이야. 중졸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잖아. 얼굴 마담이라도 제대로 해. 유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유정은 차분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오갔던 대화들이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말은 독이야. 리스크 분담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야 해. 유정은 쟁반에 향긋한 커피를 담아 미국 실무자들이 있는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휴게실 안에서는 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거친 영어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파트너예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에티켓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요. 내 말이요. 그 멍청한 전략팀 전무도 영어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 알아듣더군요. 사기꾼이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유정은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정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정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집안에서 구박받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던 연습생 시절의 그 당당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식하다고 낙인 찍은 그 며느리가 이제 벼랑 끝에 선 회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지요. 유정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미국 실무자 중 한 명과 눈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은 유정을 그저 흔한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정은 그 찰나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분의 휴식 시간. 이 짧은 시간이 대한건설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유정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열기를 식히는데 이 커피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우아했습니다.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품격과 교양 있는 억양으로 세련된 표현이었죠. 휴게실 안의 실무자들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리치먼드 그룹의 실무팀장이었습니다. 오, 영어를 하실 줄 아는군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요. 유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까 회의실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측 통역 전달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과 상무님은 결코 무례를 범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장이 흥미롭다는 듯 유정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수라고요? 그쪽 전략팀장은 분명히 모든 소송 비용을 무조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은 사기나 다름없어요. 유정은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건 단어 선택의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저희의 본래 뜻은 리스크 분담에 있어 상호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죠. 법률적 한도를 벗어난 무조건적인 보상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15조 사망의 포괄적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짚어봐도 될까요? 유정의 입에서 전문 용어가 정확하게 튀어나오자 팀장은 물론 뒤에 서 있던 다른 실무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유정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군요.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오늘 이 계약이 저희 가족과 회사에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실무진 여러분께 직접 다가온 것입니다. 유정은 짧은 담소 속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위트 있는 농담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표정은 5분 만에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독한 냉소가 사라진 자리에 호기심과 존중이 피어올랐죠. 유정은 단순히 언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대한건설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적어도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팀장은 감탄 섞인 표정으로 유정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너 거기서 뭐하고 자빠졌니? 커피만 주고 빨리 나오라니까. 시어머니가 휴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정이 외국인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유정이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짓 발짓으로 아부를 떨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 실례했습니다. 얘가 눈치가 없어서 오래 붙어 있었네요. 얼른 나가자. 이 무식한 게 어딜 감히. 시어머니는 유정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팀장이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제지하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이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팀장이 화를 내는 줄 알고 유정을 다그칩니다. 꺼봐.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이 또 인상을 써. 어휴, 내 팔자야. 정말 너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팀장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손님들을 너무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유정이 밖으로 나가자 팀장은 동료들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분이 이 계약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어. 아까 그 한심한 남자들보다 100배는 낫군. 시어머니는 유정의 등짝을 때리며 주방으로 몰아넣었지만 유정의 가슴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유정은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자리에 앉아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차마 미국 바이어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이미 계약은 물 건너갔다는 절망감이 대한건설 실무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와 실무팀장이 위풍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스미스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미스 씨. 저희가 아까는 소통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스미스 씨는 남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파트너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유정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까 그 사람들한테 커피 주면서 무슨 실수를 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어. 중졸 주제에 나서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라니까.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그 순간 미국 측 실무팀장이 손을 들어 유정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계약을 이어갈 의사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서 있는 여성분을 통역사로 추천합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저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그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저분을 협상 테이블 중앙에 앉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유정과 팀장을 번갈아 보았고 남편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팀장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제 아내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비즈니스 대화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팀장은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영어로 쏘아붙였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던데요. 우리는 저분의 소통 능력을 믿습니다. 시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정말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냐? 유정은 떨리는 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족과 회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 너 미쳤니? 중졸 주제에 어딜 감히 회장님 앞에서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유정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스미스 씨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는 저 여성이 아니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완벽한 비즈니스 매너와 언어 구사력을 갖췄어요. 대한건설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왜 구석에 세워두는 겁니까?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결단이 선 듯 낮은 목소리로 유정에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네, 아버님. 밤새도록 이 계약서를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유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유정은 뚜벅뚜벅 걸어가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 협상 테이블의 가장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황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남편을 향해 유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정말 내가 알던 유정이가 맞아?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유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영문 계약서를 단숨에 훑어내렸습니다. 그녀가 입을 떼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찌르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완벽한 통역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스미스 씨, 아까 논의하던 15조 사망의 리스크 분담 비율에 대해 다시 논의하죠. 저희는 7대3의 고정 비율이 아닌 수익 발생 시점에 따른 가변적 배분 방식을 제안합니다. 유정의 유창한 발음과 날카로운 논리에 스미스 씨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소통을 원했던 겁니다. 이제야 대화가 통하는군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아내를 낯설게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6년 동안 무식하다고 구박했던 여자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중졸이라며,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며, 저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유정은 시어머니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바이어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시절보다 지금 이 순간 유정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의 운명을 손에 쥔 가장 강력한 협상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측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죠. 유정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정은 이제 자신이 갈아온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중졸 며느리의 위대한 반격이 이제 막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유정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서 차나 나르던 며느리가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영혼이 나간 표정들입니다. 하지만 유정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는 듯 오로지 눈앞의 영문 계약서와 스미스 씨의 눈빛에만 집중했습니다. 유정의 입술이 열리자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명확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스미스 씨, 방금 말씀하신 15조 사망에 대해 제가 대한건설의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리스크 분담을 말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한건설이 모든 간접 손해까지 무한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군요. 스미스 씨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유정의 예리함에 놀란 듯 짐짓 여유로운 척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것은 합자 투자의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파트너라면 그 정도 책임은 감수해야죠. 유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문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결과적 손해라는 단어는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국 내 부지 개발 중 발생하는 사소한 민원조차 저희가 전부 배상해야 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계약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결과적 손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멍하니 유정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정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전문적인 논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아예 소파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 목소리 맞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유정의 소매를 붙잡으며 귓속말을 합니다. 유정아, 너 지금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저 사람들이 화내고 나가면 어쩌려고. 유정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즈니스는 구걸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니까요. 유정은 다시 영어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품격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미스 씨, 저희는 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상호 면책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도 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건설은 합리적인 파트너를 원하지 상호 간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치먼드 측 실무자들은 자기들끼리 다급하게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스미스 씨는 한참 동안 유정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마침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놀랍군요. 대한건설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100번 옳아요. 사실 이건 저희 법무팀이 유리하게 끼워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자가 있는 회사라면 저희도 기꺼이 양보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수정안을 수용하죠. 스미스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정은 당당하게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합자 투자 계약이 버림받던 며느리의 입술 끝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유정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아,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렸구나. 내 아들놈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남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중졸이라며 무시하고 딴따라라며 비웃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어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유학도 안 다녀온 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유정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비굴하게 웃거나 사과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마다 잠 안 자고 공부했다고요. 배운 게 없어서 차나 타라는 말씀, 덕분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유정은 이제 계약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유정의 일거수일투족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늦게 유정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널 너무 몰라봤어. 오늘 저녁에 큰 잔치라도 열자꾸나. 하지만 유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잔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정의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당신 이제 우리 회사 통역팀장이라도 맡아야지. 내가 다 자리 만들어줄게. 유정은 남편을 보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도 쓸쓸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저를 이용할 생각뿐이군요. 이제야 쓸모가 있어 보여요? 제 가치는 제가 정합니다. 당신들이 만들어준 자리는 필요 없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유정의 당당한 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1조 원 계약을 성사시킨 영웅의 모습 뒤로 6년 동안 갇혀있던 한 여성의 독립선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이제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오직 유정이 남긴 압도적인 실력의 잔상만이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정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의 인생이.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이 끝나고 회의실 안에는 안도감 섞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치먼드 그룹의 스미스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정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건설의 수뇌부들은 믿기지 않는 기적을 목격한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굴 가득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정은 차분하게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고 눈빛은 이미 저택 너머의 세상을 향하고 있었지요. 바이어들이 떠나고 회의실에 가족들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정의 손을 덥석 잡으며 평소와는 180도 다른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유정아. 세상에, 내가 언제 영어를 그렇게 배운 거니? 정말 장하다. 내가 아까는 긴장해서 말이 좀 험했지? 너도 내 마음 다 알지?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유정아, 오늘 정말 큰일 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어.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거라. 내 실력을 보니까 집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남편 역시 머뭇거리며 다가와 유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유정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아까 당신 영어를 못 알아듣고 무시한 거 미안해. 이제 집안일은 도우미한테 다 맡기고 나랑 같이 회사에서 멋지게 일해보자. 응? 유정은 남편의 손이 닿기 직전 몸을 살짝 비켜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회의실에는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은 6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라니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중졸이라며 무시하고 딴따라라고 비웃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잘 되라고 한 소리지.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아니요, 어머니. 당신들은 제가 똑똑한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학벌과 배경이 필요했던 거죠.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중졸 며느리가 오늘 회사를 살렸네요. 1조 원이나 되는 계약을요. 유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정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옆에서 조용히 웃어줄 인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야 파트너로 보여요? 내 능력이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유정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가족이요? 저를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는 바보 취급하며 제 앞에서 영어로 험담하던 게 누구였죠? 저는 오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저택의 주방이 아니라는 걸요. 유정은 단호하게 뒤를 돌아 회의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택의 현관에는 그녀가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쫓아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앞치마 벗어 던지고 이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유정은 현관 앞에서 멈춰서서 허리에 메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낡은 앞치마를 현관 손잡이에 걸어두며 유정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어머니. 이 앞치마 이제 저한테는 안 어울리네요. 6년 동안 잘 썼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 미친년이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본성이 다시 튀어나왔지만
유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가방을 집어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졸 며느리는 못해도 1조 원 계약을 성사시킨 통역사 한유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아까 스미스 씨가 저에게 리치먼드 그룹 글로벌 홍보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상상도 못하실 만큼 높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유정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저택의 커다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유정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창살을 뚫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입니다. 누구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유정에게는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주고 가장 화려한 순간에 이별을 고하는 것. 그것이 유정이 선택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정은 차에 올라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의 그늘은 사라지고 열정으로 빛나는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한유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그녀의 재능을 기다리는 곳은 아주 많았습니다. 수고했어, 유정아. 이제 내 마음껏 날아봐. 유정은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 멀리 멀어지는 시댁의 저택은 이제 한 조각의 낡은 기억으로 남겨졌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진 그녀의 앞날에 이제는 눈부신 영광과 자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중졸 며느리의 반란은 그렇게 찬란한 홀로서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